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정점식, 이철규, 그다음에 추경호, 그다음에 박성민 네. 5명의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윤 대통령을 면회를 간다 그럽니다. 네. 아마 요 면회를 끝으로 대통령은 아마 의원들을 안 만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윤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나경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김민전, 윤상현,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정점식, 그다음 박성민 뭐 이렇게 5명을 또 만난다라는 이 기사가 떠 있고요. 어쨌건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이제 7차인가요? 네, 7차, 8차가 이번 주 이제 네. 화요일 목요일이죠. 네, 아마 이 7차, 8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꽤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두고서 이 이석연 전 이 법제처장 이 양반이 아마 제1호 헌법재판소 연구관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의 어떤 전망들이 좀 이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이분의 진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것들, 즉 계엄령을 과연 적법한 절차에서 발령을 했는지, 네.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또 나름대로 이렇게 취재를 해봤더니요. 그 헌법재판소가 그 심리 초기에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제일 먼저 그 심층적으로 심리를 한 게 뭐냐면 포고령. 네, 포고령이었다. 포고령. 포고령에 대해서 집중 심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 포고령만 가지고도 내란죄 건드리지 않고 포고령만 갖고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바로 그 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간파한 민주당이 형법상 내란죄는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겠다. 그래서 나온 거랍니다. 헌재에서 포고령만 가지고 탄핵이 가능한가? 이걸 논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게 나왔다는 건데, 근데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 답변,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어디 국조위, 국정조사 특위 네. 그 답변에서도 당시 그 비상계엄령 선포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도 흠결이 있었고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데 했다라는 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포고령까지 연결이 될 거. 절차적으로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부서도 하지 않았다.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김영현 장관,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건의할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총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총리를 바이패스하고 건너뛰고 직방으로 했다.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들이 여기저기 많다. 그러면 이 실체적 절차적 흠결만 가지고도 탄핵이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또 그 판단하는 법조인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석연 전 처장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관들을 아마 다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게 지금 위헌과 위법성이 있느냐 이 부분만 집중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이제 형사적인 어떤 따질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뭐 내란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확정적인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발령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최상목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어떤 쪽지를 관련해서도 부분들, 그 다음에 정치활동, 즉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중단시킨 거, 그 다음에 의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처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복귀명령,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선관위. 군대를 투입한 거. 그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그거는 다른 거는 부정을 했는데 정치인 체포 관련된 거는 다 전면 부정을 했는데 선관위에 군 투입한 거는 내가 김영현 장관에게 선관위에 군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건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사실상 실토를 한 거다. 네. 내란 행위 실토를 한 거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 요게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아마 전체의 어떤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는 쪽에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이 뭔가 어떤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 뭐 자세하게 뭐 내란에 뭐 병력을 투입하고 뭐 이런 거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회에 이제 병력을 투입했던 부분들 네. 이런 팩트만 보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하다는 건데,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루어진 이 상황을 보면 내란죄에 대한 프레임이 지금 깨지고 있다. 네. 즉 대통령이 홍장원이나 이런 진술이 바뀌어진 거 보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지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네.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한 적도 없다.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네. 그냥 이 계엄을 선포했고 또 법에 따라서 해제했다. 네.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 자, 요 논리로 이제 그러므로 대통령의 어떤 이 탄핵은 아마 기각될 것이다. 네. 그 기각되는 것도 보면 이번에 이제 그 헌법재판관 10년 중에 정영식 재판관이라든지 네네. 주로 보수 쪽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대 3으로 기각이 될 거다. 그러니까 3명만 탄핵 인용 의견이고 나머지 5명은 탄핵 기각 의견일 거다. 네. 그렇다면은 문영배, 이미선, 그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구죠? 정계선. 정계선. 요 3명이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니까 네. 저 3사람만 탄핵 인용하고 나머지는 뭐 기각해갖고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좀 대통령 측이랄까 그쪽 분들의 이제 희망인 것 같아요. 희망인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채널 A도 그렇고 뭐 TV 조선도 그렇고 이 보수 언론 쪽에서요, 이게 이 탄핵 이 심판의 이게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네. 인원, 의원, 요원, 인원 뭐 이런 단어가 바뀌면서 탄핵 심판의 그 분위기가 이게 바뀌고 있다. 기류가 바뀌고 있다. 네. 뭐 약간 그런 식의 얘기도 그 좀 보도를 통해서 좀 뉘앙스를 풍겨요. 네.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이럴 때는요, 약간 좀 이렇게 너무 그 의원이다, 요원이다, 인원이다, 뭐 이런 그 특정 단어에 너무 현미경을 끼고 현미경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좀 넓게 봐야 된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우리 다 기억나지만 박정희 정권 때랑 전두환 정권 때 비상계엄이 몇 차례 발동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들어간 적 있습니까? 처음이죠, 이번. 없어요. 그때는 국회 봉쇄만 했습니다. 네. 출입 통제만 했을 뿐이죠. 국회 안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첫째. 그다음에 둘째,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발동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때 반국가 세력은 누가 봐도 거기 나오잖아요. 뭐 탄핵 남발, 예산 폭주, 이거 거대 야당의 폐악질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갔다. 그 707 특임단장 김현태 단장은 국회 방어를 위해 나갔다. 아니 그 반국가 세력의 소굴인 그 사람들을 방어해주러 계엄군이 들어왔다? 네.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앞뒤가 좀 맞지 않죠. 전혀 안 맞죠. 이제 그런 거 있고. 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인용이라는 말은 나 안 쓴다. 그 이야기 했죠. 인원. 네. 인원이란 말을. 네. 근데 딱 그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한 1분 30초인가요? 그 이후로 똑같은 인원이란 말을 몇 번 씁니다. 4번인가 쓰더라고요. 또 그 자리에서. 옛날에도 많이 썼다는 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시대명사 이런 걸로 인원 쓰지 않는다는 거였지. 뭐 또 그런 이 해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해명이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뭐 수시로 인원이란 말도 많이 쓰고 있고 한데 그걸 이제 굳이 안 쓰는 다는 게 지시대명사로 안 쓴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고, 어쨌건 이렇게 지금 뭔가 하나하나 뭔가 좀 이게 하려고 하고 있겠지만 좀 이게 아주 공색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보도가 난 게 뭐냐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네. 이준우 지금 수방사령관과 네. 그다음에 이제 여인영
이 사람들을 그 면회를 자주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 고영일 변호사라는 분이 그 자통당 출신으로 저 출마도 했었죠. 네네 출마했었죠. 예, 그 지금 김영현 장관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금 확인된 게 2차례,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한 3차례. 이분들은 지금 저 군사 어디죠? 법원에 군사법원에서 군교도소. 재판받기 때문에 네. 군 형무소에 있어요. 네, 군 형무소에. 군교도소에 있답니다. 예. 군 교도소에 있는데 거기 찾아가서 면회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면회를 하게 되면 보통 그 옆에 교도관이 그 대화 내용을 다 적는데 그 대화 내용까지 아직 확인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면회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검찰 진술과는 결이 다른 그 진술을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영현 변호인의 면회한 이후에 진술이 바뀐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또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탄핵 증인 출석 전날인 지난 3일 날 이제 이 고영일 변호사가 이 여인영 사령관을 직접 만났고 또 이진우 지금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또 면회를 했고 몇 차례에 걸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면회를 했다. 이래서 이제 이게 뭔가 회유한 게 아니냐,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뭐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 사람들의 어떤 지상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부관들, 뭐 이런 진술들을 꽤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헌재에도 이제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형사적 피의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려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그냥 뭐 어떻게든 이야기를 했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부인하게 되면 내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 같고 아마 그런 속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좀 또 새로운 또 공방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이거 뭐 100% 기각된다고 그랬죠. 예,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뭐 이랬는데 결국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 것도 저는 의원, 요원, 인원 뭐 이 논쟁이 탄핵 기각이냐 인용에 그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이 접촉한 외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윤 대통령을 뭐 이렇게 지지하고 뭐 네. 구원해 줄 것이다. 예. 뭐 이런 소문이 여러분들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뭐 전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관심이 없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미국의 지금 국무부 라인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자신들에게 일체 사전 협의나 이런 것도 없이 특히 한국이 이 외교안보적으로 이 여러 가지 동북아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일어난 데 대한 굉장한 불편한 심정들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최고의 지금 동맹 관계인데 그렇죠. 그 동맹과의 관계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급변 사태가 터졌고 만약 이게 나중에 잘못됐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에 대한 미국 측의 지금 배신감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였고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한 번 확인했지만 정말 이 최근에 스카이 데일리가 보도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 알고 봤더니요 이게 미국의 재미교포들 중에서 자칭 트럼프 자문위원이라고 이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이름도 나왔죠. 예,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무슨 뭐 가서는 이제 극우 활동들을 하고 하면서 한국에 와서 뭐 이상한 이야기 해주고 하고 마치 자기가 트럼프와 인연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하고 이걸 일부 매체가 막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번 그 사기를 당한 적이 있대요. 맞아요. 그때도 예. 그랬습니다. 사기를 당한 똑같이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특사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래서 그 특사가 한남동 관저 그러니까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이죠. 들어서 만나고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계엄 당일날 그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계엄군을 보낸 게 바로 중국인 해커들 99명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뭐 지금 평택항을 거쳐서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근데 거기에는 한국의 선거만 조작한 사법이 있었던 거 아니라 미국 선거도 조작한 놈이 있어갖고 네. 그 놈은 아예 미국 본국으로 송환을 했다. 음.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네. 예.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그쪽 이 스카이데일리 쪽 이 뭐 좀 내부 사정 좀 알긴 아는데 진짜 이분들이요 옛날에도 이 황당한 기사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식의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그리고 소위 이제 국정원 출신이라는 오비분들 뭐 군 정보기관에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만들어서 지금 사실은 정광훈 목사 이 집회하는데 핵심적인 세력 중에 한 부분이 주로 국정원 오비 출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군 정보기관 출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선전선동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거를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는 국민들을 선동하는 짓이고 옳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정말 혹세무민이고 책임도 못 지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 봤습니까? 책임 안 집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증거를 내놓은 적이 있냐고요. 네. 예? 그리고 스카이데일리도 너무 웃긴 게 그렇게 그러니까 한미 간의 합동 작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날 심지어 한국의 계엄군은 그때 어디 정보사였네, 방첩사였네. 거기 이제 수원 선관위 투입된 군이 방첩사요. 방첩사. 한국 경찰복으로 환복을 하고, 환복을 하고 실제 그분들이 그 미국 체포조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 체포조가 한국 경찰복으로 환복을 하고 뭐 했었고 네. 거기에 출동한 우리 뭐 방첩사 이런 사람들은 그 근처 어디 주차장에서 이렇게 망을 봐줬다. 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근데 처음에는 한미 군 당국의 합동 작전은 됐다 그러다가 주한미군에서 뭐 entirely false인가 뭐 완전 거짓이다. 뭐 이렇게 입장문을 냈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미군이 아니고 미국의 정보기관하고 합동작전한 거지.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모를 수 있다 이거예요. 정말 거짓말이 끝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나중에 이거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진짜 있잖아요. 선거 이 가짜 뉴스 이해창 때 누구예요? 김대엽도 있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하나를 왔다 갔다 만들어 버렸어요. 예? 정말 저도 이 황당한 게 누가 댓글 올려주신 신인균 씨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걸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마치 오키나와를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갖고 뭐 조회수 그냥 엄청나게 나오고 뭡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저는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향이 있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말에. 저렇게 국민들을 선동해서 자기도 돈 벌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선동에 대한 후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은 완전 돈만 땡기고 책임은 안 지고 얼마나 좋아요. 예. 돈은 땡기고 책임은 안 지고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일부 유튜버들이 최근에 이게 뭐 저쪽 이제 대통령 편들고 뭐 하면서 뭐 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뭐 전혀 뭐 개입하려지는 않는데 문제는 자꾸 뭐 이 사실이 아닌 것들을 자꾸 부풀려 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뭐 해갖고 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거 하는데요. 여러분 기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의 기자들이 다 확인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디서 뭐 들은 것도 그것도 정확한 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마구 이렇게 퍼나르고 그걸 또 국민들이 믿고 많이 조회하고 막 퍼나르는데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하다고 봐요. 진짜 이렇게 되면 너무 심각하고 또 이런 분들이 기존 매체를 또 압박을 합니다. 그렇죠. 예? 소위 이번에 뭐 배승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아주 노골적으로 조선일보 절독운동 뭐 이런 거 펼쳤잖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이게 기성 언론들을 지금 압박하고 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황당한 게 페이스북에다가 뭐 전 연예인 분들이 무슨 절독운동하는 뭐 전화번호 올리고 막 절독운동 하자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팩트 확인하고 제대로 보자고 하는 언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뭐 허무맹랑한 그 협박, 공갈 협박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또 그냥 거기에 또 그냥 좀 흔들리고 있는 게 또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확증 편향, 진영 대결 뭐 이런 게 되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의 최대 그 민주주의를 위기로 빠뜨리는 첫 번째 원인은 반지성주의가 네. 완전히 이거 홍수시대예요. 네. 반지성주의의 홍수시대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솔직히 유혹이 있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막 그런 거 옹호하고 막 하면 조회수가 막 50만, 60만 가고 막 해요. 아 이거 어베전 서버스 한 150만 갔을 거예요. 네. 구독자. 아니 그렇게 하면 네. 뭐 우리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하죠.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선동해서 그렇게 많은 구독자, 많은 조회수 올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네. 다 국민들에게 독국물 주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을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혹세무민 우미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우리 어벤져스 독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양심을 파는 거거든요. 양심을 저희는 파는 건데. 차라리 방송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진짜 이게 무슨 방송을 여기 뭐 모든 걸 다 바쳐서 저희가 뭐 국민들을 현혹해서 뭐 돈 벌고 잘 살 생각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진짜 정확한 뉴스만 저희들이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판단과 그걸 구해야 진짜 대한민국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거 다 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나쁜 거 먹고 그래 봐요. 그 언제 그 나중에 그 문제가 되면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고 좋은 음식 먹게 하고 계속 그렇게 써도 약을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와 몰려갔다가 어디 절벽에 갔다가 여기 아닌가 봐요? 돌아갑시다. 그럼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어가는 국면이 그거예요. 저는 전한길 씨가 물론 그분이 강사로서 뭐 훌륭한 부분 뭐 인정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이 나와서 어제 저는 연설하면서 뭐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는 사람 후레 자식이다? 아니 지금 조기 대선을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걸 후레 자식이고 하면 저는 그거요. 자칫하면 이재명한테 정말 유리한 이야기예요. 그럼요. 우리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이재명한테 대통령 되는 거 그냥 뻔히 우리는 그냥 손발 묶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론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를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죠? 김어준 아니에요. 털보 김어준. 2012년에 문재인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 후보에게 졌다. 그 부정선거였다. 김어준이 들고 와서 난리법석을 좀 쳤어요. 네. 근데 김어준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우파예요. 우파. 네. 우파 내 일부 세력이 김어준의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가고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네. 무슨 사전 투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다음에 투표 개표기 그게 어떻고 근데 전한길 강사는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전자투표를 한다는데 우리나라가 전자투표 합니까 여러분? 네. 실물투표예요. 실물투표. 그걸 전자투표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 부정선거론 때문에 오염이 되잖아요. 네. 보수 우파 진영이. 그럼 제일 좋아할 사람은 누구냐? 네. 김어준이다. 네. 제일 이 자식들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놈들 내가 그렇게 해갖고 난 뭐 그 재미도 못 본 거 지들이 내 거 다 그대로 갖고 가서 그 우파 내부에서 그러네. 네. 지금 보세요. 이 부정선거론 때문에 보수 우파가 정말 회복하기 힘든 분열 양상으로 갑니다. 네. 부정선거 찬반해가지고 제가 부정선거에 빠진 분들 있잖아요. 네. 저보다 학식도 높고 경륜도 있는 분들 중에 부정선거에 빠진 분들 몇 번 봤어요, 제가. 네네. 처음에는 그분들하고 좀 합리적인 토론을 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한 두어 번 해보고 제가 안 합니다. 네. 왜 안 하시는지 압니까? 하면은
합리적인 토론이 안 돼요. 안 결론이 안 나요. 음. 그리고 사이가 나빠집니다. 사이가 나빠져요. 네. 그다음부터는 아 이건 좀 저 사람하고는 좀 말조차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그 전까지 잘 지내던 같은 그 사람 그 동료 집단 내에 이거 엄청난 분열 요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보수 우파 진영 내에 창궐해 갖고 여기저기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보면서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김어준이에요. 이재명이에요. 바로. 그런다고 지금 국회가 해산이 되겠습니까? 예? 정말 이걸 선동하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사실은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네. 떨어진 게.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이거 부정선거니까 이거 나 원래 내가 돼야 되는데 이거 선거니까 내가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윤 대통령의 심정도 그거 아닙니까? 지난 총선 40총선 본인의 여러 가지 실책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졌다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야. 나는 내가 정상적으로 했으면 150석 가져놨는데 그렇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유튜브의 힘이 세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존 매체까지도 다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에서 진짜 저희라도 좀 제정신을 차리고 네, 그럼요. 바짝 정말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좀 합리적인 정말 이 주장과 이런 생각들이 그나마 중심을 잡고 있어야 나중에 전부 다 전사했을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복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다 믿다가 다 잘못돼 버리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진짜 이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진심으로 이 주장을 드리고 싶은 게 자신의 어떤 채널의 어떤 이런 뭐 성과나 이런 것들 넘어서서 진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정말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 방향이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저희 어벤져스에 있다가도 지금 뭐 그렇게 좀 멀어진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좀 상황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마라. 그리고 다 우리 소중한 자산들이고 다 이 그 보수의 소중한 자산들인데 그걸 무슨 뭐 정말 살모사니 뭐니 뭐 이런 방식으로 비난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꿋꿋하게 이 어려운 국면들을 좀 이끌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주장이 그래도 당신들이 합리적이었다라는 것들이 맞을 그런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 믿음이 저 정치 오랫동안 사실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제가 한 40년 동안 정치 봐왔거든요. 또 보면서 느낀 하나의 저의 교훈입니다. 언젠가 이것도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자.